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찰 약수 과연 찬물로서 어떠한 효용 가치가 있는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양력이니까 간단히 살펴보시고요. 우선 전반부에서는 우리 옛날 이 다서에 나타난 찬물 이야기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좋은 물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이 찬물의 이 특성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 번째 한국의 4대 사찰 약수, 10대 사찰 약수, 그리고 지리산의 사찰 약수, 이 찬물로 좋은 사찰 약수, 이런 것은 제가 지난 한 10년간 답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옛날에는 대부분의 이 차인들이 수질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차도 즐겼지만 물을 감별하는 능력이 누구보다도 탁월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표적인 그 다서인 유구의 다경이나 초이송사의 동다송과 다신전, 그리고 장우신의 전차수기, 구양수의 대명수기, 부차산수기, 전예형의 이 자천소품 같은 데서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찬물 중에 99%는 물이고 1% 이하만이 이 차에서 우러나오는 성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나라 때 장대복은 매화 초당 필담이라는 그래서 차의 성질은 물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8의 차가 10의 물을 만나면 역시 차도 10이 되고 8의 물로 10의 차를 우려낸다면 차 역시 8이 된다고 해서 물에 의해서 차의 성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다서에 나타난 그 옛 샘물들을 보면 유구의 다경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여산 강왕곡의 공념천이라든가, 그리고 진강의 중령천이라든가, 그리고 걸륭제가 이용했다는 북경의 옥천이나 제남의 박돌천 등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항주 호포천과 용전차 등이 유명한 어떤 차와 샘물로서 소위 우리 얘기로 하면 궁합이 잘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중국 절강성의 그 왕건영 그 차박물관장 일행이 그 김포 한제당에 헌달회를 해서 왔는데, 그때 이제 왕관장 일행과 그 서우 용정차 만드는 이 회사 사장이 같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이 이제 자기네 차는 가져오니까 그 차로 이제 헌다하겠군이 했는데, 재밌는 건 그 호포천 물도 한 통을 떠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로 이제 용종차를 우려서 이걸 올리길래 왜 이 물을 떠왔냐 하니까 용종차에는 호포천 물이 좋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차 맛을 살리기 위해서 물까지 떠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옛샘물에도 보면 원효방이라든가 원효샘이라든가 뭐 통도사 약천, 오정수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성현의 용제 종화에 보면 고려 말에 기우자 이행이라고 해서 소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에 대한 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약수로 충주의 달천수, 한강의 우중수, 그리고 속리산의 삼타수를 이 3대 약수라고 소개했습니다. 먼저 이제 다경에 나타난 이 찬물 이야기를 보면 차에 있어서의 9가지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5번째가 물입니다. 그래서 찬물은 산수가 상등품이고 이 강물이 중등품이고 우물물이 하등품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것을 취하고 우물은 많이 길어가는 것을 취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맞게 이제 옛 다서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요즘에는 여러분이 이제
뭐 이 강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오염이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마시기는 힘들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역시 산에 있는 물인 산수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좋은 찬물로서는 오염되지 않는 지역의 이 산물, 그리고 이 생수와 빗물, 그리고 정수된 수돗물 등이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내의 생수 시장을 비교한 건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사찰 약수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나타낸 거니까, 여하튼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있듯이 생수가 거의 조 단위 이상의 그 매출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럼 좋은 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옛날에 이제 4,000년 전에 산스크리트 원전에 의하면 뭐 먹는 물 처리 기준이라고 해서 뭐 물을 끓이고 햇빛에 쏘이고 뭐 여과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도 이 물갈이병이라고 해서 타지방에 가면 물을 먹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토 삼부경에 보면 팔공독수라고 해서 물이 가지고 있는 8가지 공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물의 조건으로 이 광물질 수지, 이 수중에 있는 미네랄 함량을 가지고 칼슘이나 칼륨이나 뭐 SiO2나 마그네슘이나 이 나트륨 이온을 가지고 마시는 물 지수인 O 인덱스와 건강에 좋은 물 지수인 K 인덱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물은 이 2 이상이 있는 것이, OI 인덱스가 2 이상이면 맛있는 물이고, KI 인덱스는 5.2 이상이면 건강에 좋은 물이라고 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칼슘 성분이 많은 게 좋고, 이 나트륨 성분이 많은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먹는 샘물에 대한 그 얘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산간 계곡에 있는 그 계곡수나 지하수를 취수해서 이 사실은 오염되지 않는 지역에 이 수원을 취수해 가지고 생수로 먹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생수 시장이 갈수록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해외 생수 중에서는 에비앙이라든가 볼빅이나 뭐 아쿠아파나나 피지워터나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른 것보다 이 미네랄 함량하고 경도 성분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그 에비앙 같은 경우는 경도가 거의 300이 됩니다. 그리고 뭐 볼빅도 60이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60에서 100이 넘는, 특히 유럽에서 나오는 생수는 대부분 알칼리성 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300 이상의 경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이 삼다수나 아이시스나 백산수나 평창수 같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물은 경도가 삼다수는 20, 아이시스는 뭐 19에서 78, 그리고 백산수는 14에서 30, 그리고 평창수는 16에서 106으로 이 차이가 오차가 큰 건데, 이거는 수원이 몇 군데 나눠져 있을 경우에 이렇게 경도 오차가 큰데, 대부분 우리나라 생수는 50 이하인 이 단물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시판생수의 조성들이고요. 요거는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빗물과 생수의 수질을 비교해서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부산대학교에서 내리는 빗물을 모아서 분석했더니 이 유기물이 1.4고 총고염물이 9.5고 경도가 5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미량 원소가 포함이 돼서 이 약간의 어떤 이런 그 농도 차이를 나타내는 데고요. 삼다수는 물론 이게 유기물은 살균했으니까 불검출되고요. 총고용물이 32에서 44입니다. 그리고 경도는 20에서 28입니다. 그런데 에비앙은 총고용물이 260이고 경도가 323입니다. 이건 제가 실험실에서 직접
어떤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찬물을 선택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차 생렵의 기본 특성은 70~80%가 수분이고 20~30%가 고용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0%가 수용성이고 이 나머지는 불용성이기 때문에 우려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차에서 용출할 때 수질인자에서 중요한 건 온도하고 pH하고 총구용물하고 경도하고 미네랄 성분하고 유기물 등이 있습니다. 온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그 떫은 맛 나는 카테킨이나 쓴맛 나는 카페인은 이 80도 이상 고온에서 많이 용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온에서 우리 이 차를 우리게 되면 약간 떫은 맛이 많이 난다는 거고, 단맛을 내는 아미노산은 낮은 온도에서 잘 용출이 됩니다. 그리고 pH는 산성이나 알칼리성 둘 다 똑같이 이 차의 용출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미네랄과 물맛은 이 칼슘은 단물일 때 물맛을 좋게 하고, 마그네슘은 쓴맛과 신맛, 그리고 나트륨은 짠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이온인 탄산, 염소, 황산 이런 이온들은 물맛을 저해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총고용물이나 경도나 미네랄 성분, 유기물들이 있을 경우도 차맛을 저해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찬물을 평가할 때 중요한 건 pH하고 이 유기물 농도하고 경도하고 총고용물 이 농도가 이 차맛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수질 인자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차맛과 관련된 이 그 함유 물질과 이 성분의입니다. 그래서 철 같은 경우에는 맛이 연해지고, 알루미늄은 쓴맛, 칼슘은 떫은 맛과 약간 쓴맛, 마그네슘은 연해지고, 뭐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사찰 약수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거는 제가 10년 동안에 한 200군데의 사찰 약수를 조사해 가지고 우리나라 4대 사찰 약수, 10대 사찰 약수, 그리고 찬물에 좋은 사찰 약수, 그리고 지리산의 사찰 약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찰 약수의 기본적인 특성은 오염지지 않은 청정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농약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인공화합성 화학물질이 없고, 일부 미관리된 지역에서는 미생물, 대장균에 의한 미생물 오염이 있는데, 전체적으로서 물맛이 좋고 이 청정한 생수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기본적인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나라 4대 사찰 약수라고 해서 대부분 큰 사찰, 큰 절을 소개하면 영축산 통도사, 그리고 오대산 월정사, 속리산 법주사, 두륜산 대흥사, 이 네 군데를 우리나라 4대 사찰 약수라고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축산의 그 정경입니다. 이게 이제 영축산 산중에 있는 은샘입니다. 바위굴에서 나오는 샘물이고요. 이게 이제 이 자장암 감로수입니다. 우리 금화보살이 있다고 하는 감로수는 아주 전형적인 석간수로서 물맛이 달고 아주 맑습니다. 이거는 이 서운암 늪제 석간수입니다. 이거는 오대산의 이 오대산 수명이라고 해서 오대명수라고 하죠. 이게 이제 오대산 계곡물입니다. 삼국유사의 효명 보천 태자가 문수보살께 차를 공양 올렸다는 그 계곡물입니다. 이게 오대산의 우통수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강의 발원지였다고 보죠. 이게 이제 그 정멸보공 가는 길에 있는 용안수입니다. 용의 눈과 같은 물이라죠. 그래서 정멸보공을 기점으로 해서 이 좌용안수, 우용안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용안수는 건너편에 있어서 조사는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원사의 선빵약수입니다. 이게 이제 오대산 남대 총명수입니다. 이게 속리산 계곡물이고요.
이게 속리산 큰절에 있는 감로수입니다. 이게 속리산 복천함의 복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대흥사 그 성모박물관에 있는 장군수입니다. 이 장군수는 앞에 말씀했던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께서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이 거주하는 곳에 있는 그 물을 대부분 이제 장군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흥사의 일지암 유천의 수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4대 사찰 약수의 수질 특성을 보면 pH는 한 6.9 정도로 중성입니다. 그리고 과망간산칼륨 유기물 오염을 나타내는 건 0.7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요. 경도가 15.5로 아주 연한 물입니다. 연수라는 거죠. 그리고 TDS가 43이고 이 OI 인덱스 맛있는 물이 13.4고 K 인덱스가 3.7로서 대부분 맛있는 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10대 사찰 약수라고 해서 저는 12군데를 추천해 줬습니다. 제가 200군데 중에서 한 12군데를 추천해서 왜 12군데를 했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참배하면서 마셔보라고 해서 12군데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복천함 이 감로수입니다. 이거는 화강암 만반에서 나오는 이 물이 아주 달고 맑습니다. 이게 이제 제주도 약천사의 약천수입니다. 이건 고성 옥천사의 옥천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건봉사의 장군수입니다. 여기도 임진왜란 때 승병이 거주하던 곳이죠. 여기가 비로암의 산정약수입니다. 이게 이제 자제암의 원효샘입니다. 이게 이제 백양사 약사암의 영천굴샘입니다. 이게 고란사 부여 고란사의 고란정 약수입니다. 이게 보림사의 보림 약수고요. 이게 이제 백령사의 선빵 약수입니다. 이게 이제 오대산 북대의 감로수입니다. 여기가 이제 창원에 있는 우곡사 약수입니다. 우리나라 10대 사찰 약수의 수질 특성을 봐도 pH는 7.3, 그리고 과망산칼륨은 1.0, 그리고 경도가 28.5, 그리고 TDS 총고용물이 66.6.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사찰 약수는 앞에 4대 약수, 10대 약수 다들 순수 상태로 맑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OI 인덱스가 15.3으로 아주 맛있는 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7.4로서 KI 인덱스도 건강한 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의 사찰 약수입니다. 여기도 제가 2014년도에 와가지고 이 칠불사하고 쌍계사, 화엄사, 천운사에서 한 10개소의 사찰 약수를 조사했습니다. 우리 칠불사는 유천수하고 선원약수하고 공양간 이 약수에서 3군데를 조사했고요. 이게 이제 여기 칠불암 유천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공양할 때 오른편에 있는 이게 이제 선빵 약수입니다. 이게 이제 지리산 쌍계사의 수각수입니다. 이게 이제 금당 앞에 있는 이 쌍계사 음양수입니다. 음수와 양수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물이 터져 있어서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그 화엄사 옥천입니다. 이게 화엄사 수각수고요. 지리산 천운사의 감로천입니다. 이러한 지리산의 사찰 약수도 보면 수질이 pH는 한 6.7로서 거의 중성에 가깝고요. 과망가상 유기물 지표인 것도 1.0, 그리고 경도가 11.7로서 거의 순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TDS 총고용물도 16.4로서 그냥 일반 오염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맛 평가도 20.9로 아주 좋은 맛있는 물이고요. K 인덱스는 2.2. 왜냐하면 미네랄 성분이 적으니까 당연히 건강 성분은 좀 낮게 나오죠. 그래서 지리산 약수의 수질 특성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의 유기물 오염도 거의 없고 총고용물이나 경도가 매우 적은 순수 상태에 가능한 빗물과 거의 비슷한 대부분 순수하고 맛있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개 중에서 한 20여 개의 찬물로 좋은 사찰 약수를 비교해서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빗물과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삼다수, 백산수, 그리고 대표적인 약수 평균이 경도가 한 24고 TDS가 38입니다. 그리고 O인덱스가 10.7이고요. 그리고 K인덱스가 2.2죠.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사찰 맛있는 물로 뭐 여기 지금 뭐 저기 칠부람 유철수, 그다음에 쌍계사 옥천수, 뭐 이렇게 옥천사 옥천수, 건봉사 장군수, 뭐 천은사 감로수, 뭐 비로암 산정약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보면 우리나라는 저기 경도가 12.8, 그리고 TSP라고 총고용물이 26.2, 그리고 맛있는 물 OI 인덱스가 28.2로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대표적인 백산수나 삼다수보다 수질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찬물로 좋은 우리나라 사찰 약수는 유기물오염 0.9, 유기물오염이 거의 없고 경도가 12.6로 매우 낮은 단물이고 총구역물도 26.2로 매우 낮고 물맛 평가도 맛있는 물이고 대부분 순수하고 맛있는 물이고 여러분이 삼다수와 백산수의 경도가 24와 38.9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21개의 평균적인 경도와 총구역이 12.6하고 26.2입니다. 여러분이 비교해 보듯이 훨씬 절반 이하로 이 물이 순수 상태로 맑고 좋습니다. 왜 여러분이 물이 맑은 게 좋으냐 하면 차맛을 그대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물은 순수한 게 좋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찰 약수는 이 우리나라 어떤 생수보다 좋은 수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위에 산사라든가 산수가 있으면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병헌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학생들한테 간혹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나 달이 왜 아름다울까?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또 거꾸로 땅의 꽃이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답이 나오는 학생 하나가 하늘의 별들과 달이 아름다운 것은 멀리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가까운 데 있으면 울퉁불퉁하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반짝거리니까 그것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하는 답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네 답도 맞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하늘의 별과 달이 아름다운 것은 어두운 하늘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본다. 땅의 꽃이 아름다운 것은 흑색 같은, 만약에 땅에 울긋불긋한 색깔이 있다고 한다면 꽃은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어두운 땅이 있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운 게 아닌가. 누군가 배경이 됐을 때 그 꽃이 아름답다는 얘기다. 인생에 있어서도 남편이 아내의 배경이 되고 아내가 남편이 배경이 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것처럼 오늘 제가 발표에서 느낀 것이 칠물사가 아름다운 것은 지리산이 배경이 됐기 때문에 아름답구나. 역으로 선차 학술 발표대가 아름다운 것은 칠물사가 배경이 됐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금방 발표했던 이병헌 교수 말씀대로 다시 얘기한다면은 약수물이 약수가 되는 까닭은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이 배경이 됐기 때문에 아름답구나. 맛있고 약수물이구나. 그러니까 누군가 배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것 같습니다. 약수물도 결국은 산이 있기 때문에 약수물이지, 들판에 있으면 샘물처럼 샘물이라고 하면 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산이 배경이 됐기 때문에 약수물이 됐다고 한다면 인생에 있어 누군가 배경이 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부산대 이병헌 교수님의 발표는 정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